전라북도 정읍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박복심은 어김없이 부엌에 섰어요.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49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손이었으니까요. 복심의 하루는 언제나 김치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숙성시키는 일.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남편 최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복심은 단 하루도 김치 담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8살의 도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복심은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죠. 무슨 좋은 일 있냐? 엄마,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식 올릴 거예요. 복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외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건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심은 기쁜 척했습니다. 그래, 좋다. 며느리는 어떤 애냐? 착하냐? 응, 착해요. 근데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복심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서진이가. 그러니까 제 약혼자 이름이 이서진인데요. 서진이가 냄새에 좀 민감해요. 특히 김치 냄새를. 복심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고요? 그건 복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김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는 음식 아닌가요?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럼 김치를 안 먹는단 말이냐? 먹긴 먹는데. 포장된 거 냄새 안 나는 걸로만 먹어요. 서진이가 서울에서 프리미엄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건강식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복심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엄 샐러드 카페라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련된 가게겠죠. 복심은 억지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엄마가 이해할게. 전화를 끊고 난 뒤 복심은 한참을 김치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담가온 김치였어요. 이 김치로 남편을 먹이고 아들을 키웠죠. 동네 사람들도 복심네 김치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은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죠. 주말이 되어 도윤이 약혼자 서진을 데리고 정읍에 내려왔습니다. 복심은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죠. 49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키 크고 날씬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이서진이었습니다. 36살의 서진은 온몸에서 도시적인 세련됨이 풍겼어요. 명품 핸드백에 깔끔한 메이크업,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복심은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서진이 부엌 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 보였어요. 어서 와라. 배고플 텐데 밥 먹자. 복심은 정성껏 차려놓은 상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갖은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죠. 복심의 자랑이자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서진은 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말했죠. 엄마, 서진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요. 조금만 먹을게요. 복심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겨우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김치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이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복심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하라고요? 49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음식을, 손맛을 이해하라니.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아야겠죠. 이틀간의 방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복심은 정성껏 싼 김치와 반찬 보따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 부부의 차 트렁크에 실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아, 잠깐만. 서진이 급하게 도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복심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엄마, 미안한데 이거. 서진이네 카페의 냄새가 배면 안 된대요.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복심의 손에서 보따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확고함이 담겨 있었죠. 그럼 이건 어떡하냐? 엄마가 사흘 동안 정성껏 담근 건데. 엄마,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때 가져갈게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복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거절당한 김치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그날 밤 복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9년 동안 자신의 손맛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게 이제는 냄새나는 것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복심은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죠.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냄새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복심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장소에 주눅이 들었죠. 하객들은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복심의 수수한 한복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복심은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죠. 서진의 친구들은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복심이 알아듣기 힘든 것들 뿐이었어요. 저희 브랜드가 이번에 강남에 3번째 매장을 열었거든요. 요즘 비건 트렌드가 대세잖아요. 저희도 메뉴 전면 개편했어요. 복심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49년 동안 갈고 닦은 김치 담그는 솜씨, 찌개 끓이는 손맛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복심은 혼자 정읍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서울을 떠나 시골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복심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명자였습니다. 언니 결혼식 잘 끝났어? 응, 잘 끝났다. 근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복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간의 일들을 명자에게 털어놨습니다.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며느리 이야기, 거절당한 반찬 보따리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느낀 소외감까지요. 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세상이 변했어. 근데 변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야. 언니 김치가 냄새 난다고. 그럼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지, 뭐. 복심은 동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판다고요? 무슨 소리야? 언니 생각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전통 음식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인터넷에 보면 옛날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천지야. 언니 김치가 정말 맛있잖아. 복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명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읍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온 복심은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죠. 49년 동안 끓여온 맛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맛이 없었습니다. 복심은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철수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철수는 복심의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49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사진 속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김치를 담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김치를 담그는 일이 점점 무거워졌죠. 누구를 위해 이걸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것도 복심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었죠. 며느리 서진은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심은 섭섭했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어느 날 저녁 도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복심은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집에 오라니요. 내가 가도 되겠냐? 서진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서진이가 먼저 초대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대요. 복심은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보다 싶었죠. 복심은 들뜬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이번엔 냄새 안 나는 음식으로 준비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일과 떡 그리고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들이었죠. 주말이 되어 복심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복심은 버스 안에서 계속 며느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했죠. 서진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윤의 신혼집은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였습니다. 복심은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하얗고 깨끗했죠. 마치 잡지에서 본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복심은 가져온 보따리를 건넸어요. 냄새 안 나는 것들로만 준비했다. 과일이랑 떡이야. 서진은 보따리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거리감을 느꼈어요. 형식적인 미소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샐러드와 닭가슴살 구이, 그리고 현미밥이었어요. 복심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게 먹으려 애썼죠. 서진아, 이게 내가 하는 카페 음식이냐? 비슷해요. 저희 카페는 건강식 위주거든요. 칼로리도 다 표시되어 있고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배가 차지 않았어요. 49년 동안 먹어온 음식과는 너무 달랐죠. 그래도 복심은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복심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사업은 잘 되고 있냐?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들 힘들어요. 복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죠. 그날 저녁 복심은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해 온 게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7주기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심은 철수가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준비물을 몰래 가져왔죠. 작은 냄비와 김치 그리고 양념들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한데 오늘 저녁은 내가 해도 되겠냐? 내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좀 괜찮다. 환기 잘 시킬 테니까. 내 시아버지가 이 찌개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복심은 서진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서진은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모두 열고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었어요. 하지만 김치찌개 냄새는 계속 퍼져나갔죠. 30분 뒤 복심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빨갛고 구수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복심의 49년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찌개였죠. 자, 먹어봐라. 내 시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하지만 서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찌개를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도윤이 눈치를 보며 한 숟가락 떠서 먹었죠. 어머니 맛있어요. 하지만 서진은 끝내 찌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샐러드만 먹으며 식사를 마쳤어요. 복심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며느리와 대화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아,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음식은 좀. 응? 왜? 제 옷에 집에 다 냄새가 배요. 내일 카페 가야 하는데. 복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진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냄새가. 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고객들한테 김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복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49년 동안 정성껏 끓여온 찌개를 냄새 난다고 거부하다니요. 서진아, 이건 내 시아버지가.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저 이거 못 먹겠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서진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복심은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서진이가 원래 좀 까다로워요. 이해해 주세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엄마 음식이 싫은 거잖아. 그게 아니라. 됐다. 엄마가 틀렸어. 내일 정읍 갈게. 복심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서진과 도윤의 대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음식 하지 말라고. 서진아, 너무한 거 아냐? 우리 엄마 마음이. 당신은 몰라요. 내일 카페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완전 시골 냄새 나는 사람 됐잖아. 시골 냄새. 그 말이 복심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49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시골 냄새로 치부되는 거예요. 복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다음 날 새벽 복심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는 동안 집을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응, 집에 할 일이 많아서. 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뒤에는 안도감이 숨어 있었어요. 복심은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님, 어제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몰랐어. 복심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끊고 기다리는데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괜찮다. 엄마가 방해만 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복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읍행 버스 안에서 복심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복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19살에 철수와 결혼해서 49년을 살았어요. 그중 7년은 홀로 살았죠. 평생을 김치를 담그고 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복심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부가 냄새나는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시골 냄새, 고리타분한 냄새, 불쾌한 냄새라고요. 정읍에 도착한 복심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김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냄새가 복심에게는 위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복심은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9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동생 명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복심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던 일, 며느리의 거부, 그리고 시골 냄새라는 말까지요. 명자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언니 음식을 시골 냄새라고. 그래, 맞는 말이야. 나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고 시골 음식만 만들어 왔으니까. 언니, 그게 잘못된 건가? 언니가 49년 동안 만들어 온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언니 있잖아. 요즘 서울 사람들이 전통 음식 찾아서 시골까지 내려온다고. 인터넷에 보면 옛날 맛집 찾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언니 김치로 장사하면 돼. 서울 가서. 복심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서울 가서 장사를 하라고요? 명자야, 정신 차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서울 가서 장사를 해. 언니한테 있잖아. 집이. 복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남편 철수가 40년 전에 마련한 집이었어요. 복심의 유일한 재산이었죠. 이 집을 팔라고. 미쳤어? 언니 여기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명자의 말이 복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봐, 언니. 언니 김치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복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복심은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35년간 거래해온 반찬 납품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납품 못 받겠어요. 복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거래였어요. 왜요? 제 반찬이 맛이 없었나요? 아니요, 맛은 좋은데. 요즘 젊은 손님들이 김치 냄새 때문에 항의가 많아서요. 포장 용기를 바꿔도 냄새가 난대요. 복심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김치 냄새, 시골 냄새, 불쾌한 냄새라고요. 복심은 그날 저녁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 서울 가볼까 봐. 명자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복심은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냄새난다고 무시당한 자신의 음식으로 세상에 당당히 맞서보기로요. 복심의 집이 팔린 건 결심을 한 지 2달 뒤였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 철수와 함께 꾸린 보금자리였고 아들 도윤을 키운 곳이었죠. 하지만 복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집이 팔렸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앞만 보고 가야지. 복심과 명자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강남 쪽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쌌죠. 한 달에 800만 원씩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복심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언니 여기는 너무 비싸. 다른 데 알아보자. 명자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곳이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 안점포였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가까웠거든요. 이 자리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복심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한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보증금 내면 운영 자금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도전해볼 만했죠.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나서 복심과 명자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언니, 이름을 뭐로 할까? 글쎄다. 그냥 복심네 찌개집? 촌스러워. 요즘은 좀 세련되게 지어야 해. 하지만 복심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련된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냥 시골에서 49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아니야. 복심네 찌개집이 좋아.
솔직하잖아. 결국 가게 이름은 복심내 찌개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인테리어도 최대한 소박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6개, 플라스틱 의자 24개, 그리고 부엌 설비가 전부였죠.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복심은 아들 도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윤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죠. 2달 동안 모자 사이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복심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49년 동안 갈고 닦은 손맛을 모두 쏟아부었죠. 돼지고기 300g, 묵은 김치 400g, 두부 1모, 그리고 비밀 양념까지. 모든 재료의 비율이 완벽했습니다. 언니, 냄새 정말 좋다. 명자가 감탄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김치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밖까지 퍼져나갔어요.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죠.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긴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첫날이니까 그래. 내일은 나을 거야. 명자가 위로했지만 복심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옷차림이 남루했고 얼굴에 때가 묻어 있었죠. 복심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요.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0원짜리 지폐 7장을 꺼냈어요. 복심은 재빨리 김치찌개를 끓여서 내왔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냄새. 복심은 혹시 냄새가 불쾌한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냄새가 우리 엄마 냄새랑 똑같아요. 복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자는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향 냄새 맡았어요. 남자가 나간 뒤 복심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향 냄새. 며느리 서진은 시골 냄새라고 했지만 이 남자에게는 고향 냄새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까지 손님은 단 5명이 왔습니다. 매출은 35,000원이었어요. 재료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적자였죠. 하지만 복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10명 정도였어요. 한 주일이 지나자 복심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죠. 언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냐? 명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운영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사장님,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인터넷에 올리려고요. 복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촬영이라니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세요. 두 남자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복심은 신기하게 지켜봤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냄새부터가 완전 할머니 집 냄새예요. 인정. 요즘 이런 집 찾기 힘든데. 진짜 옛날 맛이에요. 두 남자는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서 복심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디서 이 김치 담그는 법 배우셨어요? 배우긴요. 시집 와서 49년 동안 담근 거예요. 헐, 49년이요? 이거 완전 장인이시네요. 남자들은 신기해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복심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읍에서 김치를 담가온 이야기, 남편이 이 김치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이유까지요. 물론 며느리 이야기는 빼고 말했죠. 그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만 했습니다. 남자들이 간 지 이틀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오픈과 동시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복심은 깜짝 놀랐죠. 언니, 저 사람들 뭐야? 모르겠는데.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음 냄새 나는 집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복심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들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게 퍼진 거예요. 그날 손님은 60명이 넘게 왔습니다. 복심과 명자는 정신없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재료가 모자라서 급하게 추가 주문을 해야 했죠. 언니, 이거 대박이야. 명자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복심도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믿기지 않았죠. 자신의 김치 냄새를 시골 냄새라고 싫어하던 세상이 이제는 그 냄새를 찾아온다니요. 그날 매출은 4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복심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손님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에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이에요. 김치 냄새 때문에 망설였는데 먹어보니까 완전 고향 맛. 여기 김치찌개 국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49년 손맛이 느껴져요. 냄새 나는 게 좋아요. 요즘 어디 가면 이런 진한 김치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복심은 후기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시골 냄새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고향 냄새, 할머니 냄새, 정나는 냄새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의 손님이 왔고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었어요. 재료비와 월세, 인건비를 빼도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았죠. 복심은 명자와 함께 일했지만 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둘을 더 고용했어요. 25살 대학생 2명이었죠. 가게가 잘 되자 복심은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윤에게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윤도 어머니가 서울에 왔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도윤과 서진이었어요. 복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아들 부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죠. 엄마!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진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복심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복심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은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정읍집은요? 팔았다. 뭐라고요? 도윤은 경악했습니다. 서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복심은 담담하게 말했죠. 집 팔아서 여기 가게 냈어. 석 달 전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너희는 바쁘잖아.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부글부글 끓는 김치찌개들, 그리고 활기차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엄마,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명자 이모가 도와줬지. 그때 명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아, 너 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복심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집까지 팔고. 도윤아,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는 냄새나는 음식 싫어하잖아.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심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세상엔 이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엄마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죠. 너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복심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복심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시장 근처에 얻은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작고 초라했지만 복심은 만족했죠.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니까요. 복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김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복심내 찌개집이 유명해지자 여러 방송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케이블 방송의 작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죠. 6개월이 지나자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인데요.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복심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방송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명자가 말했어요. 언니 해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결국 복심은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가게에 와서 이틀 동안 찍었어요. 복심의 김치 담그는 과정부터 찌개 끓이는 장면까지 모두 담았죠. 사장님,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가 뭔가요? PD가 물었습니다. 복심은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음식이 냄새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왔죠. PD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복심은 명자와 함께 방송을 봤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나왔죠.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박복심 씨. 49년 동안 갈고 닦은 손맛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픈 1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죠. 복심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거 직원 더 뽑아야겠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주방 보조 3명을 더 고용했죠. 그래도 손이 모자랐습니다.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만 2천만 원이 넘었죠. 복심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둘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서진이 다시 가게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세 사람은 가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복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죠. 제 카페가 망했어요. 복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의 프리미엄 샐러드 카페가 망했다고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대요. 게다가 건강식 트렌드도 바뀌어서 샐러드보다 한식이 인기를 끌게 됐죠. 서진의 카페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됐는데? 2억 원이요. 복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억 원이라니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으로. 지금 둘 다 백수예요. 복심은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김치 냄새를 시골 냄새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복심은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습니다. 어머님, 가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함께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복심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냄새난다고 거부하던 음식으로 이제는 돈을 벌자고 하네요. 투자? 무슨 돈으로? 저희 아파트를 팔면 7억 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복심내 찌개집 프랜차이즈로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가게 인기 엄청나잖아요. 이럴 때 사업을 확장해야 해요. 강남에 한 곳, 홍대에 한 곳만 더 내도 대박 날 거예요. 복심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내 김치찌개 먹을 수 있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심은 계속 물었죠. 내 김치 냄새가 이제는 안 나냐? 시골 냄새 안 나냐? 어머님, 정직하게 대답해봐. 지금도 내 김치 냄새 실냐?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그날 밤 복심은 명자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진짜 도와줄 거야? 모르겠어. 한편으론 아들이 불쌍하고 한편으론 화가 나고. 언니, 내 생각엔 안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쟤들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복심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흘 뒤 복심은 아들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게에서 만났어요. 도윤아, 서진아 앉아라. 복심은 김치찌개 3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찌개였어요. 이거 다 먹으면 생각해보겠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심은 단호하게 말했죠. 먹어. 내 김치찌개가 뭔지 똑똑히 느껴봐.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망설였어요. 복심이 다시 말했죠. 못 먹겠으면 그만둬. 내 음식으로 장사할 생각도 하지 마.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표정을 찌푸렸죠. 어때? 짜요. 또, 냄새가 강해요. 그래, 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심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냄비를 들고 왔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였습니다. 서진아, 이게 내 49년이야. 복심은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시골 냄새라고 했지? 불쾌하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내가 평생 이 냄새로 살았어. 남편 먹이고 아들 키우고 동네 사람들 배 채워줬어. 근데 너는 그걸 냄새난다고 거부했잖아. 복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언니 진정해. 하지만 복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기울여 서진의 명품 코트 위로 국물을 부었어요. 으악!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에 쏟아졌죠. 다행히 사람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짜리 코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냄새 나는 게 싫으면 가까이 오지 마.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잘하셨어요. 저런 며느리는 정신 차려야죠. 도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명자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복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날 이후 도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죠. 결국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심네 찌개집은 여전히 잘 됐어요. 김치찌개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죠. 며느리한테 복수한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사장님, 저 문화관광부에서 나왔습니다. 복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관광부라니요? 이번에 전통음식 문화대상을 제정했는데요. 사장님을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복심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상을 받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상을 받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받으셔야죠. 49년 동안 전통을 지켜오셨잖아요. 게다가 68배 나이에 새로운 도전까지 하셨고요. 복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냄새난다고 무시받던 자신의 음식이 이제는 문화가 되었다니요. 2달 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복심은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장소에서 상을 받았죠.
대한민국 전통 음식 문화대상 박복심 씨. 복심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감을 말해야 했죠.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49년 동안 김치만 담가왔어요. 누군가는 제 음식이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시골 냄새, 불쾌한 냄새라고요. 복심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냄새 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 사는 냄새는 지울 수 없어요. 지우면 안 되고요. 그게 우리의 정이고 우리의 문화니까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복심은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복심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진은 없었죠. 도윤아. 엄마 축하해요. 진심으로.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서진이는 우리 이혼했어요. 복심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었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엄마가 평생 뭘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괜찮다. 엄마 저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어요. 엄마의 49년을.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복심은 남편 철수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우리 김치찌개가 인정받았어요. 사진 속 철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심네 찌개집은 이제 성북구를 대표하는 맛집이 됐어요. 복심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곳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도윤은 매일 가게에 나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어느 추운 겨울날 복심은 가게 앞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구수한 냄새가 눈 내리는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이는 미소를 짓고 어떤 이는 발걸음을 멈췄죠. 복심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냄새를 지우려 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냄새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냄새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고요. 엄마 추워요. 들어가요. 도윤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명자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찌개를 끓이고 있었고요. 손님들은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었죠. 복심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69의 나이에 찾은 이 행복이 냄새나지만 따뜻한 이 삶이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었다고요. 그날 저녁 복심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떠서 남편 철수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냄새로.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었죠. 하지만 복심의 가게에서는 빨갛고 뜨거운 김치찌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하얀 눈발 사이로 스며들며 세상을 조금씩 물들였어요. 냄새나는 사랑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69 할머니의 49년 손맛이 오늘도 누군가의 고향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되었죠. 복심은 마지막으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심네 찌개집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손님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심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김치찌개를 끓여야 했으니까요. 냄새나지만 따뜻한 시골스럽지만 정 많은 그 김치찌개를요.